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경상환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 선형회귀 분석, 선형회귀 모델과 관련해서 선형회귀 모델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와 y와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거였고, 직선을 찾는다는 의미는 y절편과 기울기 값을 찾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경사관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사관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은 사실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머신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이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X와 Y와의 어떤 관계식을 이렇게 데이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식을 찾아 나가는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좀 저희 강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각각의 모델을 정의하는 이 파라미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선형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y절편과 기울기 그 데이터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y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것, 그 y절편과 기울기가 결국은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머신러닝 모델별로 다 이제 그 우리가 최적화를 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최적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의 어떤 최적의 변수를 찾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목적식은 뭐다? 결국은 이제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추정치와 실제값 간의 어떤 오차들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어떤 매개 변수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결국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과정 자체를 학습이라고 보통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방법 중에 결국 이제 어떤 그 로스 펑션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 로스 펑션은 어떤 매개 변수, 내가 찾고자 하는 뭐 선형회귀 분석이라면 y절편과 기울기의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그 함수에서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y절편과 기울기, 그 매개 변수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자주 사용되는 어떤 방법론이 바로 이 경사관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배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치라고 하는 거는 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한 번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에서 이제 학습이라는 내용, 그 워딩을 자주 들으시게 될 텐데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희가 결국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적의 y절편과 기울기 값을 찾아 나가야 되는 선형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임의의 어떤 y절편과 기울기로부터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y절편과 기울기 값을 찾아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경사관법에서 우리가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이 x 값을 계속 변경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한번 x 값들이 이 변경되는 것을 보통 이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의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파라미터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때 한 번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번의 학습이 끝나면 이 파라미터 값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경사관법에 비추어서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 임의의 어떤 초기 값으로부터 이게 경사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 x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럼 새로운 업데이트된 y절편과 기울기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학습이 끝나면 모델의 파라미터가 변화가 됩니다. 이때 한번 학습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이제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치가 큰 경우에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치가 작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학습이 어렵다. 대신 배치가 클 경우에는 한 번 학습, 즉 한 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연산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리다. 반면에 배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그 연산 속도가 짧기 때문에 학습 속도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빠르다. 자,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뒤에 예시를 보면서 요 지금 배치의 크기에 따라서 배치가 사이즈가 크면은 안정적인 학습이 보장되는 반면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면에 배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학습 시간은 짧게 들지만 좀 안정적인 어떤 학습에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배치의 크기에 따라서 경사관법 종류를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이 full batch, gradient descent. 요거는 이제 full batch라는 용어가 빠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경사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데이터 전체를 활용을 해서 매번 학습, 즉 매번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을 경사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데이터의 일부분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학습 데이터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매번 그 매개 변수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을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즉 확률 경사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국은 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이걸 학습 데이터로 가정할게요. 요 4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4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X와 Y와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선을 찾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 4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회계 분석, 선형회계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직선을 정의하는 y절편과 기울기값, 최적의 y절편과 기울기값을 찾는 거고요. 그때 사용되는 목적식이 뭐다? 바로 요 SSE입니다. SSE. 즉, 실제 값과 이 직선으로부터 나오는 각각 x에 대한 추정치 간의 오차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에 만약에 이제 직선이 뭔지 모르지만 직선을 이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로 정의가 된다면 만약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어떤 추정 결과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의 실제적인 모델로부터 나오는 추정치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 값은 3이었어요. 이게 오차죠. 오차들은 제곱입니다. 이게 x가 1일 때 첫 번째 데이터고요. 두 번째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2,5예요. 그래서 x가 2일 때의 추정치는 베타 제로 더하기 2 베타 1이고요. 실제 이제 y 값은 그때 5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게 3,4에 대한 정보죠. 3,4일 때 x가 3일 때에 대한 그 y 값에 대한 추정치는 베타 제로 더하기 3 베타 1이고 그때 실제 값은 y가 4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4,6에 대한 부분이죠. x가 4일 때에 대한 추정치는 베타 제로 더하기 4 베타 1이고 실제 y 값은 6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차고요. 오차 제곱이죠. 그래서 오차 제곱 합을 최소화하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사관법에서는 자, 이와 같은 스킵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xi가 있고요. 현재 값이 있고 xi에서의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x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로스 펑션, 요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f라고 하는 함수가 이 로스 펑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요 f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SSE예요. 자, SSE의 그레디언트는 베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베타 1에 대한 편미분이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원소가 될 것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대상, 즉 xi 플러스 1은 뭘까요? 맞습니다. 베타 제로, 베타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내가 매번 SSE를 최소화하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기 위한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SE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경사관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SSE가 함수 형태로 딱 정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함수 형태로 정의가 되니까 우리가 이에 따라서 베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 베타 1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서 SSE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 모든 학습 데이터가 다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경상함 보면 임의의 초기값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초기값은 뭐냐? 자, y절편은 0이고 기울기가 1인 것을 이제 초기값으로 합니다. 그럼 y절편이 0이고 기울기가 1이면 자, 0을 지나고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입니다. 그래서 SSE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요 편차에 대한 어떤 제곱합이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베타 제로가 0이고 베타 1이 1인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편미분 베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에다가 베타 제로에다가 0 넣고 베타 1에다가 1 넣고 0 넣고 1 넣고 0 넣고 1 넣고 쭉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베타 1에 대한 편미분에서 여기다 0 넣고 1을 대입해서 쭉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38입니다. 즉 베타 제로가 0이고 베타 1이 1인 지점에서의 요 SSE의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8인 어떤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학습률을 0.01로 해가지고 자, 0,1에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0.16, 0.18, 0.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한 번에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방금 이 과정이 한 번에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뭘로? 0,1에서 0.16, 1.38로 파라메타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파라메타가 업데이트 될 때 관여한 데이터는 이 학습 데이터 전체가 다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거예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입니다. 자, 그 다음 스텝에서 자, y절편이 0.16에 살짝 이제 y절편이 올라갔고요. 기울기도 약간 1에서 1.38로 약간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경사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런 직선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다시 주어져 있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뭘 하기 위해서? SS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현재는 지금 베타 0.16이고 1.38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SSE, 새로 업데이트된 포인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다가 0.16, 1.38을 베타 제로, 베타 1에다가 다 대입을 하시는 거죠.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7.12,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7.12, 마이너스 12. 자, 1.6, 0.16, 1.38이라는 지점에서 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요 학습률만큼 업데이트를 했더니 0.25, 0.23, 1.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에 또 학습이 이루어진 거죠. 머신러닝에서 학습 데이터가 학습이 이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요 학습을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관여된 데이터들은 학습 데이터 전체가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는 그대로 다 사용이 됐고요. 계속 모든 학습이 할 때마다 모든 학습 데이터가 다 환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업데이트된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그레디언트 정보가 계속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0.23, 1.5가 됐어요. 그럼 0.23, 1.5를 기준으로 다시 새로 업데이트된 어떤 베타 제로, 베타 1에 대해서 또다시 해당되는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또 계산해 주세요. 그레디언트를. 자, 그럼 여기다가 0.23 새로 업데이트된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0.23, 1.5니까 해당되는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다시 계산해 주셔야 되죠. 0.23, 1.5. 자,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4.16,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16, 마이너스 3.4의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요 0.23, 1.5에서부터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0.27, 1.53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한 번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사용이 되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4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 SSE를 계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와 같은 어떤 텀 자체가 개수가 4개 데이터니까 여기 4개의 어떤 텀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의 텀이 있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8개면 이런 게 8개가 있는 거고 학습 데이터가 1000개면 이런 텀들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매번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학습 데이터 전체가 활용이 된다면 학습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현재 포인트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4개 데이터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이런 어떤 데이터,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뭐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텀의 개수가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번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한 연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아까 이 배치 사이즈가 클 때 한 번 학습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연산 시간이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연산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 이터레이션을 쭉 반복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얼추 한 300 정도의 이터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300 정도의 이터레이션이 되니까 특정 이제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쭉 수렴을 해요. 그렇죠? 이 경사관법을 통해서 계속 그랬더니 어떤 값을 수렴이 되냐면 y절편은 2.5로 기울기는 0.8로 수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예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리기획법을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설명드렸던 최적화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그 엑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되는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풀었을 때 그때에 사용됐던 예시와 동일한 예시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최적화를 무엇으로 계산했었냐면 y절편은 2.5, 기울기가 0.8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경사관법을 했을 때도 동일한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관법을 통해서 방금과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이와 같은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냐,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 이제 베타 제로고요. 이게 베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SSE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베타 제로는 2.5고 y절편이 이제 2.0.8인 요거를 최소화를 하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SSE가 함수가 이제 이렇다라는 거야. 이런 형태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점이 베타 제로가 0이고 베타 1이 1인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더니 그레디언트가 뭐 이쪽 방향이었다. 그럼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동을 했고 다시 여기서 또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더니 그레디언트가 뭐 이쪽 방향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래서 이 과정을 막 거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베타 제로가 2.5고 y절편이 0.8인 이 어떤 특정한 어떤 베타 제로와 베타 1 값으로 수렴을 한 거고 이 점이 바로 이 주어져 있는 SSE라고 함수의 최소값으로 우리가 이제 수렴했던 그 점을 경사관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요 단계 한번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우리가 전체 학습 데이터가 다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이 결국 이제 이게 풀 배치 경사관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학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학습 데이터는 있어요. 원래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고, 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미 어떤 그 파라메타 값을 기준으로 이미 어떤 파라메타 값을 가지고
파라메타 값이고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있고요. 자,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넣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요 현재 파라메타에 해당되는 요 xi에 대한 y 값의 추정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y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로스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면 요 현재 파라메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업데이트된 파라메타를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럼 머신러닝 모델은 그대로인데 이 파라메타가 새로 업데이트된 파라메타로 이제 끼워서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이 주어져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된 거죠. 그럼 다시 이 업데이트된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출력으로 나오는 게 업데이트된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한 y-값의 추정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x에 대한 실제 y-값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머신 모델에 해당되는 이 그레디언트를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이 머신러닝 모델에 이 파라메타를 갈아치웁니다. 그럼 업데이트된 또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 전체를 또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x에 대한 y-값의 추정치가 나오고 실제 y-값이 또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요 업데이트된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밀어 넣었을 때 이 학습 데이터가 전체 학습 데이터, 이전 예시 같은 경우는 전체 학습 데이터가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매번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전체 학습 데이터를 다 사용할 거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체 학습 데이터가 다 사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타 한번 업데이트해서 뭔가 결과를 뽑아낼 때 한 번 이 이터레이션에 이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이게 내가 최적화로 가지 않더라도 좀 파라메타를 조금씩이라도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좀 더 컴퓨테이션 관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더 업데이트 약간의 어떤 연산 시간과 수렴과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매 단계마다 업데이트해야 되는 매개 변수가 많고, 지금 아까 같은 경우 매개 변수 2개밖에 없었잖아요. y좌표가 기울기 하나씩. 근데 사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메타가 뭐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매번 업데이트에 대한 매개 변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는 데이터 규모가 큰데 이 상황에서 풀 배치를 쓴다? 그러면 한 번 파라메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연산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학습해서 수렴점을 찾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연산 시간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학습보다는 어떻게 됐든 조금씩이라도 학습 그 파라메타 매개변수의 값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사람들이 제안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데이터 중에 무작위로 하나만 선택을 해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1인 경우 이거를 이제 확률 경상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현재 동일하게 이제 0,1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주어져 있는 SSE의 그레디언트는 모든 학습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이걸 쭉 더해준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이 주어져 있는 0,1에서의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풀 배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베타제로 베타1에 대해서 정확한 SSE의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활용해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첫 번째 4,6이 이 학습 데이터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어요. 4,6이 선택됐습니다. 그럼 SSE에 대해서
베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은 사실은 이 네 개를 다 더한 게 엄밀히 얘기하면 베타 제로의 편미분인데 이 중에서 4,6에 해당되는 이 값, 요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요거와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0,1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학습 데이터 4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그럼 하나에 관련된 게 요거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베타 제로가 0이고 베타 1이 1이니까 자, 연산 시간이 아주 짧겠죠. 금방금방 나오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요거를 뭘로 보는 거냐면 실제 0,1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그레디언트는 아니니까.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로 이 값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연산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이 추정치를 가지고 이 추정치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랜덤으로 이제 1,3이 선택이 됐어. 그럼 1,3에 해당되는 텀이 이제 SS의 요거와 이거이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선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도출합니다.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여기다가 0.04 자, 여기는 1.16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이 나오니까 다시 이걸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0.08, 1.2가 나옵니다. 그럼 0.08, 1.2를 가지고 다시 선택을 했더니 3,4입니다. 그럼 3,4에 해당되는 게 베타 제로의 편미분, 베타 1의 편미분의 추정치는 요거와 이걸 가지고 해당되는 지금 베타 제로, 베타 1의 값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0.08을 그럼 여기다가 1.20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텀만 가지고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의 추정치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쭉 진행하는 방식을 확률 경사 하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매 단계마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 하면 그 그레디언트가 지금 그레디언트의 추정치가 실제 해당되는 포인트의 그레디언트와는 조금 더 괴리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만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오히려 그 추정치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니 오히려 그냥 SSE가 증가되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절충안을 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 단계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처럼 한 개 데이터를 뽑아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개를 뽑아서 좀 더 이렇게 절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미니 배치 경사관법이에요. 그래서 매 단계마다 배치 사이즈를 정해서 그 배치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 사이즈를 이제 2개 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치를 이제 이걸 첫 번째 배치로 하고 보통 이제 두 번째 배치를 이렇게 사전에 학습 데이터를 이제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미리 이제 미니 배치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치 넣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두 번째 배치 넣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로는 1346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SSE의 요 두 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정하게 되면 자 1,3과 4,6에 해당되는 텀이 이제 이거와 이거지 않겠습니까? 베타 제로에 대한 편미분은 베타 1에 대한 편미분의 추정치를 계산하는 거는 요 텀과 요 텀, 요 두 개를 더해 주시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0,1에 대한 소위 말하는 0,1에서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추정치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의 추정치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치는 이제 요거니까요. 2,5, 3,4니까 2,5, 3,4에 해당되는 요 두 개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추정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바로 미니 배치 경사학원법입니다.
그래서 풀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매 시점마다 국소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이제 최적계에 도달을 한다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는 실제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어떤 방향의 어떤 그레디언트 정보가 아니라, 가장 가파르게 증가되는 그런 어떤 그레디언트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국소적으로 아주 적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국소로 감소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레디언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때로는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막 함수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감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방식이고요. 어찌됐든 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학습 데이터 전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단계 한 단계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움직이는데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연산 시간, 총 연산 시간을 봤을 때 어느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절충안이 바로 이제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스턴트 방식입니다. 너무 실제 그레이디언트 반대 방향과 너무 차이가 되지 않고요. 적정한 선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이제 미니 배치 그레이디언트 디스턴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 배치 경사관법은 훈련 데이터,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매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다. 그리고 성능이 느리다. 그 다음에 확률 경사관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근데 최소값에 도달하는 그 경로가 매우 불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배치 경사관법은 임의의 작은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예. 그래서 적절한 어떤 좀 더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방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더라. 자, 요게 이제 세 가지 어떤 방법을 비교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는 당연히 풀 배치 경우가 당연히 배치 사이즈가 크고요. 학습 속도는 기본적으로 매 한 번 학습이라는 거는 파라미터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학습 속도는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률 경사 하관법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하나기, 그러니까 배치에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기 때문에 매번 한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를 계산하는 연산 시간이 매우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습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사관법이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경사관법이라는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머신러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